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연성이 확인되자 글로벌 증시가 함께 일어설 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정받았었던 미국 뉴욕 증시 시원하게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중국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되면서 그동안 못 올랐던 것에 대한 한을 풀듯 급등 흐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국내에서 현대차 그룹의 미국의 통큰 투자 이슈가 또 부각이 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의 새로운 브로맨스가 연출될 것인가 시장에서 영향받을 종목군들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들려왔던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그동안 미증시를 짓눌렀던 건 그야말로 관세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관세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3대 지수는 시원한 급반등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3% 상승, S&P 500 지수 1.8%의 반등으로 진행됐죠. 이 상승의 촉매제가 됐던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가 4월 2일 발효할 관세의 범위를 줄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부가 국가의 경우에는 더티 15 국가들이라고 불리는 집단, 여기에는 유럽연합, 우리나라, 일본, 중국, 캐나다 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한 가지 포인트는 대만은 제외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부가 품목의 경우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부과는 일단은 보류할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발표가 들려오자 이 시장은 급반등으로 화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을 조금 우려시킬 만한 발언이 없었던 건 아니죠. 조만간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겠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많은 국가의 상호 관세를 면제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 역시도 나왔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면서 지수가 막판에 상승 탄력을 조금 더 확대해가는 움직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은 이 트럼프가 결국에는 관세를 확실히 협상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지고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내려가면서 10년물 금리는 급등, 금 선물 가격은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오르니까 일단 참 좋기는 한데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4월 2일 아직 관세가 확실하게 발표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흥분을 해도 괜찮은가, 이런 경계감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월가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시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불리시, 뉴트럴, 베어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미국 증시 반등 태세가 무르익은 상태였다. 성장 우려는 반영됐고 포지셔닝 허들은 제거된 한편 센티먼트는 재설정됐다. 이 말을 해석하자면 지금부터 이 관세 우려를 딛고 쭉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조금 중립적인 시각으로는 부문별 관세를 제외한다면 전체 관세의 규모와 최대 비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겠다. 아주 긍정적인 거죠. 4월 2일에 약간의 변동을 보일 수는 있지만 시장의 이 흔들림이 우리가 걱정한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약간의 경계의 시각을 제시하는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어리시한 뷰, 상호 관세가 명확해진 이후에도 관세의 부차적인 영향은 여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목소리 역시도, 그러니까 관세 발효 이후에도 최근 같은 약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은 당연히 이 불리시한 뷰대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대비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보신다면 오늘은 공격 매수 모드가 켜진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듯 대만의 경우에는 관세 대상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의 TSMC 혹은 폭스콘으로부터 많은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엔비디아가 3.2% 강세로 화답을 했고요. 애플의 주가 역시 1.1%
1%.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의 주인공은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12%의 급반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 9주간의 약세를 중단하고 이제 이 본격적인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자동차 관세 제외 가능성에 특히 탄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의 빅3 완성차 업체들도 일제히 급등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마존의 경우에는 워낙 수입하는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관세 피해주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관세 완화 가능성 속에 오늘 3.6%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이슈가 조금 많았는데요. 확인을 해보시죠. 테슬라의 경우에는 유럽 안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5년 내 최저 수준을 찍었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뉴스는 이 중국에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줄여서 ADAS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관세 완화 이슈와 이 소식이 합쳐지면서 테슬라의 급등을 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리비안과 루시드 그리고 퀀텀스케이프 등의 2차 전지 관련주들까지 일제히 시세를 내줬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지난주에 GTC 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대의 아쉬운 퍼포먼스를 그렸었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3.2%의 급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3%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다 함께 강할 수는 없는 걸까요? 간밤 알리바바의 주가는 소폭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엔트그룹이 중국의 반도체 칩으로 LLM 모델 학습 기법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고요. 그 밖에 중국 관련주들도 대표적인 종목들 일제히 약세를 그려갔습니다. 그 밖에 테마주들의 시세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테마들 속에 각각 개별 종목들의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그보다는 그냥 투심이 살아나다 보니까 개인들의 수급이 유입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테마주들 아이온큐와 퀀텀 컴퓨팅이 18% 안팎의 급등으로 진행됐고요. 비트코인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우주 관련주에서는 인투이티브 머신즈의 실적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30% 급등으로 주도를 했고요. 로켓랩 역시도 7% 가까운 상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업이죠. 오늘 오클로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전했습니다. 사실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이 최근 진행 중인 한 프로젝트의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사전 심사를 이달 말에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실적 발표 이후에 5% 급락으로 진행되는 만큼 SMR 테마는 오늘 주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글로벌 경제를 장식한 헤드라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 우리 돈 31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을 전했죠. 이 뉴스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팀 쿡 애플 CEO가 중국 딥시크와 AI 협력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딥시크 내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던데 뭐 이런 칭찬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AI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 메타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 들려왔고요. 그리고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시장 과열을 대비해서 대규모 현금 확보를 지속 중이라는 뉴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트럼프의 관세 관련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일정 그리고 공매도 재개 변수 등을 앞두고 시장은 어제 움츠린 흐름을 보여줬었죠. 코스피 0.4% 하락, 코스피는 어제 강보합에서 겨우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3월 31일 5년 만에 전 종목의 공매도 재개 소식. 많이 올랐던 쪽에 혹은 관심을 받았던 쪽에서는 어제 조선, LNG 등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흐름이 나오기도 했죠. 4월 2일 상호관세 그리고 국내 내부적인 정치 변수 등으로 인해서 시장은 무언가 강한 베팅을 하기 어려운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내장 거래대금 보면 꽤 많이 떨어졌어요. 유동성이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은 아마 대체 거래소 영향도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시각
전략도 함께 나옵니다. 신규 테마도 부족한 상황에서 세론과 랠리 그 사이에 조금 독특한 이상한 패턴의 주가 움직임도 꽤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제장에 영향을 줬던 내용들 보시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 소식과 함께 정치 테마주들도 꽤나 큰 변동을 보이기도 했고요. 마이크론이 그전 거래일 뉴욕장에서 크게 밀려나면서 어제 일단 한동안 올랐던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대형 종목들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4월 초에 실적이 나오는 만큼 그를 두고 외국인의 수급이 삼성전자 등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계속적으로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했었던 삼성전자 어제장에서는 일단 소액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점 체크하고 가야겠죠. 자, 어제 그럼 반도체가 그동안은 수급 블랙홀로 다른 섹터의 수급을 몇 거래일 동안 잡아 먹어갔는데 이쪽에서 자금이 좀 빠지는 흐름 어디로 갔을까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을 추적해보면 운송 장비 쪽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혹은 자동차 쪽으로 매수 유입이 있었네요. 자, 자동차 쪽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어제 이제 상호관세가 국가별로 표적화돼서 발표가 될 것인데 산업별 관세는 이번에 발표가 좀 제외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동안 관세 부담에 좀 눌려있던 섹터 중에서 다른 쪽은 크게 유의미한 반등을 보이지 못했는데 자동차 쪽이 어제 강했죠. 다른 쪽 대비 못 갔던 것이 조금 부각되지 않았을까요? 일단 현대차 4%의 상승 나타냈고요. 기아나 SL 등의 다른 종목들까지도 함께 가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엔터 쪽도 어제 견조했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문화교류 논의 소식이 들려왔고요. 일부 저평가 분석까지 나오면서 YG 플러스 등의 종목들 강하기도 했습니다. 제약 쪽도 뜻밖의 반등이었습니다. HLB 측에서 5월에 FDA 재신청하고 7월에 다시 승인 결과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수 소식을 다시 꺼내 들었죠. 그러면서 그 전 거래일의 급락을 딛고 일단 어제장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15%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의 각계 전투는 계속되는데요. 연결고리에서 짚어드렸었던 네이처셀, FDA의 혁신적 치료제 지정 소식에 어제는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 제약바이오는 비중이 꽤 높죠. 공매도 재개 이후 조금의 수급적인 부담을 안게 되지 않을까 일부 우려감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알테오젠, 그러니까 코스닥의 대장의 이 종목이 어떤 방향을 보이는가가 제약바이오센트에 꽤나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들려왔던 이슈들 시장 속 내용이었고요. 앞서 체린 앵커도 예고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자동차 쪽에 대해서 관세 이슈와 함께 살펴볼 내용이 꽤 많죠. 새로운 브로맨스일까요? 트럼프와 정의선이라는 제목으로 넣어봤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발언들을 정리해보죠. 4월 2일에 모든 관세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관세에 대한 일부 유연함을 열어뒀죠. 이것이 4월장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4월에 산타가 될 수 있을까? 시장은 살짝 기대할 수도 있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하길 바란다라는 트럼프 발언이 또 추가됐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여전히 낮은 금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관세에 대한 불안, 금리에 대한 불안을 살짝 낮춰주면서 경기 우려가 완화됐고요. 빅테크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 흐름, 뉴욕장의 3대 지수 강한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밖에는 베네수엘라산 원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25% 부과하겠다. 얼마 전에도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미국 내에서 추방했던 바가 있죠. 많은 위험인물들을 베네수엘라가 미국 내로 유입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베네수엘라산 원유나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이것은 결국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국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라고도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곧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알루미늄에 대해서 머지않은 미래에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관세 압박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많은 국가에 관세 감면 혜택을 줄 수도 있다. 협상 카드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줬죠.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관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협상에 대한 여지를 크게 열어뒀습니다. 과거보다는 관세에 대해 좀 유연함이 보이고 명확하게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세 유연함의 키워드를 좀 맞춰간 게 되겠죠. 이 협상 카드라는 것이 명확했던 것에 오늘의 예시는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죠. 현대차 어떤 관세도 낼 필요가 없다. 현대차 측에서 무언가를 허가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나에게 오라. 현대차에게 엄청난 우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죠.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밤사이에 속보로 전달됐죠. 현대차 그룹이 2028년까지 미국에 31조 원의 투자를 집행하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명확하게 협상 카드로서 미국 내 투자를, 미국 내 생산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트럼프에게 나름 현대차 그룹이 그것에 입맞춤되는 내용을 전달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 발표를 했죠. 4년 동안 200억 달러 미국 투자를 하겠다. 철강, 부품, 자동차,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지애나 제철소는 미국인 1,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고 이번 주에 조지아 새 공장을 오픈할 텐데 연간 미국 생산량은 100만 대 이상이 될 것이다. 이 미국에 새롭게 공장을 오픈하는 것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전기차 공장이죠. 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새롭게 완공하고 생산량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현대차 그룹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60% 관세가 없이 미국 내에서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공장 모멘텀으로 자동차와 부품주, 특히나 미국 진출 부품사들 체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루이지애나 제철소,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공장에 자동차용 강판을 공급하게 될 겁니다. 수입 철강 25% 관세 부과 위협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제철도 현지 생산이 들어가면 무관세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자동차 부품 그리고 현대제철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의 시간은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도 미국산 LNG를 구매하겠다라며 백악관 내에서 명확하게 트럼프 수혜주로서 현대차 그룹의 입지를 알렸습니다. 어제 이미 국내에서 현대차 그룹 등의 자동차 종목들이 좋았는데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 외에도 자동차 진영의 생산량, 판매량 혹은 부품사들 인기 차종 여러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따로 떼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키워드 종전을 넣어봤어요. 앞서 현대차 그리고 현대제철의 키워드를 봤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꽤나 많은 무역을 하던 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무역 규모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죠. 러우 전쟁 이후에 계속적으로 러시아에서 생산시설을 철수한다던가 러시아의 판매를 줄여가는 움직임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종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러시아의 생산 혹은 사업을 재개하려는 혹은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 시장을 재공략할 수 있는 기존의 사업을 하고 있던 업체들을 따로 떼서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현대차와 부품사들 될 것이겠고요. 성우하이텍도 현대차와 과거에 러시아 진출을 해서 샤시 등을 판매했던 바가 있었죠. 역시나 부품단에서 같이 넣어봤고요. 현대 위아 엔진 공장 그리고
얼마 전에 미나 앵커 브리핑해 주셨던 오리온, 초코파이 수요가 러시아에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가전 쪽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반도체, SK하이닉스, 타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가 러시아에서 빠르게 철수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타이어는 그래도 러시아 내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재개될 경우 러시아 내에서 한국타이어 등에 좀 프리미엄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현대제철도 자동차 강판 관련한 소재 사업을 러시아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삼성중공업, 그리고 항공은 러시아 노선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부 등장합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파일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러시아 시장을 재공략할 수 있는 분야들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LG전자가 러시아 공장을 재개한다라는 뉴스 등도 일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그룹과 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 재건 이슈, 종전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앞서 두 곳에서 철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현대제철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현대제철이 포함되어 있는 철강 산업에 대한 뉴스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철강 쪽에서 중국의 신장 지역의 철강 업체 감산 공문이 있었습니다. 3월 24일부터 매월 철강 생산량의 10%를 감산하겠다라는 것이었죠. 이 뉴스가 나옴과 동시에 중국 내에서 계속 철강 섹터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찐 감산 소식이 전달됐다라는 것에 환호하며 어제 중국장에서 중소형 철강사들이 다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열연을 포함한 판재류 그리고 철근의 중국 현지 유통 가격이 상승했죠. 그동안 중국에서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중국산 사디산 철강 제품들로 인해서 업황 흐름이 참 좋지 못했습니다. 너무 저가 물량이 많이 풀렸었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조금 옥죄는 현상이 나타나며 가격 반등, 철강 섹터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게 할지 지켜봐야겠죠. 일단 중국에서 싼 제품이 많은 것도 문제였지만 수요 단에서도 탄탄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됐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철강사가 공급량을 좀 줄여보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 당연히 철강 섹터에는 기대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국내에서도 중국산 저가 제품 물량 유입이 줄어든다면 수혜 기대감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중국 쪽의 모멘텀이고요. 미국에서는 반면에 제조업 부흥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수입이 늘어난다라면 일정 부분 한국도 수혜 기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고요.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쪽에 참여하는 철강사는 관세 면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LNG 관련한 종목군들이 뉴스에 좀 세론하면서 주가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었는데요. LNG 밸류체인 내에서 여전히 종목군들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해서 포스코 혹은 세아제강 등과 면담 일정을 조율했다라는 소식들은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제 국내에서는 현대제철 2.4%, 현대차그룹의 강세에 힘입어서 올라갔고요. 한국철광, 세아베스틸 지주, 세아제강 등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들이 상승폭이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만 밑꼬리가 달리면서 상승폭을 축소했다라는 점에서 이슈가 아직 소멸되진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얼마 만에 철강 밸류 체인이란 걸 고민해 봤을까요? 그만큼 이 섹터가 많이 소외됐었기 때문인데요. 철강 같은 경우는 원료를 넣어서 이제 완제품, 반제품 등을 만들죠. 이것들을 각각 수요 산업에서 수요합니다.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 조선 등이 되겠죠. 최근에 가스나 원유 쪽도 LNG 프로젝트 이슈로 인해서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요. 보통 열연 강판, 냉연 강판 하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국산업 등이 될 거고요. 요즘에 LNG 프로젝트로 주목하는 것은 강관주, 세아제강, 휴스틸, 하이스틸, 동양철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쪽으로 보면 후판이죠. 현대제철, 포스코 등 살필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이제 건설로 본다면 철근 쪽도 같이 체크해야 될 텐데요. 철강 밸류체인들 이 정도 과연
중국에서 저가 물량이 줄어드는 점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 현대제철 중심으로 현대차 그룹의 모멘텀으로만 가게 된다면 다른 철강사는 큰 빛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LNG 쪽과 자동차 쪽 이렇게 같이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하면 강판, 조선사 하면 후판,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철강에 어떤 흐름이 있었나 본다면 작년에는 앞에 숫자들 파란색으로 별로 좋지 못했었죠.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막 40% 이상씩 빠졌었는데 올해 들어서 현대제철은 40% 상승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22% 오름세입니다. 세아제강, 포스코스틸리온 이런 쪽은 최근 들어서 LNG 프로젝트 이슈로 인해서 세아제강 71% 상승세, 휴스틸 역시나 51%의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어느 쪽 이슈에 초점 맞춰질지 모르나 요즘 들어서 북적 철강 섹터 쪽의 뉴스가 조금씩 추가되고 있어서 일단은 정리해 봅니다. 자, 공매도 안전지대와 위험지대라는 대신증권의 보고서가 업데이트 됐는데요. 17개월 만에 이제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죠. 역대 최장 기간이었습니다.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유럽 재정위기 때, 코로나 때, 그리고 이번까지 해서 총 4번의 공매도가 이제 금지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이벤트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이 바로 4번째죠. 전 종목 재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꽤나 오랜만에 마주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3번의 공매도 재개 이후에 코스피가 어떤 흐름을 보였었는가 살펴봤더니 외국인의 수급에 많이 달렸더라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외국인이 매수해주면서 3개월 동안 코스피가 14% 올랐고요.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는 외국인이 5조 원 정도, 이때보다는 매수 규모가 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매수하며 코스피가 10% 올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는 공매도 재개되고 외국인이 대거 매도하면서 코스피가 3개월 동안 2% 상승에 그쳤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의 수급이 앞으로의 변수가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 유입이 있기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재개, 단기적으로는 종목들의 변동을 꽤나 야기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 유입으로 인해서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시각이 다수이기도 하죠. 대신증권의 의견 또한 그랬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단기적 수급 쇼크 가능성은 있다. 높은 밸류를 받는 종목이라던가 단기적으로 주목받아서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변동성 관리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의 주가의 과도한 상승 사례는 줄어들게 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그래도 중소형주의 유동성이 돈다던가 혹은 싼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강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규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며 외국인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고 롱숏 포지션을 활용하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네요. 그런 측면에서 안전지대와 위험지대를 대신증권이 분류했는데요. 안전지대는 펀더멘털에 기반한 섹터, 저평가돼 있거나 낙폭 과대 업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철강, 디스플레이 등 여기 들어가 있고요. 위험지대로는 밸류 부담이 좀 있거나 대차장고 비중이 갑자기 올라가고 있는 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계에는 로봇 등도 들어가죠. 조선, IT 가전, 방산, 화학, 건강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IT 가전은 밸류 부담이 아니라 대차장고 비중이 올라가는 섹터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증권의 의견이 이러하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살펴드립니다. 어제 한 증권사의 지금 눈여겨볼 섹터에 대한 얘기, 하나증권이었었죠. 반도체와 지주, 자동차가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점도 전달이 드렸었는데 그 내용과 같이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일단 증권사의 섹터를 바라보는 현황이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죠. 자, 그리고 2월달, 3월달에 전달드렸던 내용 중에 이거 하나 기억나실까요? 엔비디아와 두산 파미셀의 관계요. 두산의 CCL 동박 적층판,
반도체 패키징용 고급 CCL 기판사로서 글로벌 1위인 게 바로 두산이 되겠습니다. 이 CCL을 엔비디아나 인텔, AMD,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산의 CCL에 또 파미셀이 연결된다라는 점을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파미셀의 사업부를 보시면 바이오메디컬과 바이오케미컬 부분이 있죠. 바이오케미컬 부분이 CCL의 핵심 소재 레진과 경화제를 생산하는 사업인데요. 파미셀이 어제 새로운 공시를 전했죠. AI 관련 산업 성장으로 인해서 전자 소재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3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파미셀은 한 주가가 4년여 동안 참 부진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조금 힘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3월 16일 이후 주가가 살짝 주춤하는 모습 같이 나오긴 했으나 지난 21년도, 22년도, 23년도의 부진을 떨치고 올해 40%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더 갈 수 있을지 파미셀의 신규 시설 투자 소식에 대해서 오늘 주가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파미셀 뉴스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속 주요 뉴스들 들여다봤고요. 연결고리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요약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 미국 내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이 괜찮았죠. 엔비디아도 3% 올랐고 반도체부터 전기차, 빅테크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좀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고드만삭스 등의 해외 IB에서는 메모리사들에 대한 긍정의 시각을 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모두 다 ASP가 개선되고 있는데 그것이 HBM 덕분이다라는 것이고요. 레거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함께 나오고 있는 지금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자,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SK하이닉스가 충주에 M15X 공장의 설비를 조기 착수 들어갔다라는 소식 얼마 전에 전달드렸는데 한 번 더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맞대응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것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특히나 공장 이슈는 장비를 앞단에 세우기 마련인데요. 이런 소부장에 힘을 좀 주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엔트그룹, 중국의 알리바바 산하에 있는 엔트그룹이 엔비디아 칩 없이 AI를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또 있어서 딥시크만큼의 충격은 아니겠지만 이런 중국의 계속되는 반도체나 AI 굴기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뉴스로 뽑기보다는 테슬라로 뽑았습니다. 관세 부담이 줄어들고 또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밤사이 못 올랐던 한풀이를 했죠. 테슬라의 11% 이상의 폭등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이 추가된 점, 국내 자율주행 테마 요즘 잠잠한데요. 현대차 그룹이 주목받고 있는 찰나 자율주행 이슈가 부각된다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종목은 현대오토에버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HL 만도나 현대오토에버도 교집합에서 같이 넣어볼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앞서 전달드린 대로 미국 내 대규모 투자 이슈가 들려온 만큼 현대제철과 함께 현대차 그룹 자동차 부품단 살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브리핑 더 도와드립니다. 자, 미국 내에서 증시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꽤나 좋아했던 테마들 주춤했다가 오늘장에서는 올라서는 모습이 보였었죠. 대표적으로 양자가 되겠고요. 그 전날의 하락을 되돌릴 정도로 강한 일부 종목의 시세도 있기도 했습니다. 우주항공 그리고 코인 쪽이 강세였고요. 우주항공 쪽에서는 약간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종목이죠.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밤사이 30% 폭등했습니다. 실적 내용은 조금 아쉬웠고 전망 역시나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이런 코멘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일감으로 볼 수 있는 백로그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 인투이티브 머신스와 함께 로켓랩 등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있었는데요. 국내도 우주항공 영향을 받을지 몰라서 일단은 잠시 후 밸류체인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개별 뉴스로는 앞서 봤던 파미셀, 그리고 신테카바이오 이슈가 있었는데요. 신약 후보물질 계약 관련 소식으로 시간 외에서 상한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있었고요. 반대로 에클론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 편입 이슈로 인해서 시간 외에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주항공 밸류체인은 언제나 보여드렸다시피 이 정도가 되겠죠.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등등 최근에 꽤 많이 이슈가 되는 종목들도 자리하고 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주 일정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 지나갔네요. 이제 수요일 일정입니다. 오늘은 좀 잠잠할 것이고요. 수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 CEO 방한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여러 기업들 혹은 AI 소프트웨어 진영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하고요. 유럽 페아마켓 일정으로는 알테오젠 유한양의 초록 발표는 얼마 전에 했었고 그 이후 오히려 세론이 나왔었죠. 그 외에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는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죠. 자, 금요일은 현대차 그룹의 개발자 컨퍼런스 자리하고 있고요. 주주총회들도 루닉과 고려아연 이슈가 많은 종목들인 만큼 거기서 어떤 내용 나오는지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들 짚어봤고요.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미나 앵커 받아주시죠. 네, 드디어 고속도로가 뚫린 걸까요? 자동차주들이 어제 또 반등을 해줬습니다. 과연 이 기세를 몰아서 강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 3월 19일 이렇게 자동차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러한 차트를 그때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트럼프 일기 때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추이를 보여드리면서 8개월 동안 그 당시에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각각 43%, 그리고 기아는 20%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반등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점에 트럼프 2기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이슈에 따라서 또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죠. 그 사이에 업데이트된 이슈들 체크해 보면서 이번에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남아있을지 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밤 사이에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민감하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Please, 제발, please me. 나를 좀 기쁘게 해주라. 스탠스를 이제 그만 바꾸고 좋은 말을 했으면 그대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잡아봤는데요. 어제 3월 24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자동차, 제약, 반도체 등 특정 품목 관세는 2일 시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자동차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죠. 그런데 오늘 또 업데이트된 이슈를 살펴본다면 향후 며칠 내에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보도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트럼프의 말인데 다만 일단 미국 증시는 환호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시점에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준비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만 하는 이유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대표 기업들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시면요.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다 3%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부품사들, 타이어 종목들까지 일제히 강한 상승세 기록을 해줬는데요. 제가 당시 이 부품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든지 또는 현대차와 기아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가져와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화신이 11%대로 가장 크게 올랐고요. 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19일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5%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타이어 쪽에서도 상승 흐름 기록이 됐고요. 자,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싹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과 기관은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그 전부터 높여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을 또 제가 봤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매수했을까 살펴봤더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 이 세 가지 종목이 모두 다 담겨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1,5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현대모비스는 800억 원대,
기아는 563억 원대의 거래 대금을 기록했습니다. 또 어제만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눈여겨봤던 종목들은 바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또 기아였는데요. 외국인들은 현대차를 2순위로 가장 많이 매수했고 현대모비스가 3위, 기아가 6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은 현대차를 어제 1위로 가장 많이 매수한 가운데 기아는 2위, 현대모비스는 5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관세 부담이다, 공매도 부담이다 해도 계속 이렇게 자동차주들을 담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신호들, 또 업데이트된 내용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숫자가 찍히고 있다는 점이 중심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는 2월 자동차 판매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더 좁혀서 현대차와 기아를 살펴봤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량을 거의 3천만 대까지 팔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제 3천만 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적 판매량 지난달까지 2,930만 3,996대를 판매했는데 39년 만에 누적 판매량 3천만 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고요.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기준 2년 연속 미국 판매 4위를 기록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젯밤 전해진 뉴스 민영 앵커가 앞서서 정말 자세하게 또 다뤄주셨는데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이렇게 말을 했죠. 2028년까지 4년 동안 미국에 약 30조 원의 전략적인 대미 투자를 집행할 것이다. 여기서 자동차는 86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담고 있었고요. 이렇게 말하자 트럼프가 현대차는 정말로 위대한 회사다. 관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또 한 번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이 있기 전부터 현대차는 미국 관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19일 정리해드린 판인데요. 관세 리스크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제너럴모터스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 말씀드렸죠. 글로벌 생산시설과 공급망을 공유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었고 3월 26일 이번에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새로운 공장을 준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생산 능력은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현지 생산 120만 대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25년부터는 로보틱스 랩의 상용화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도 눈높이를 높이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제시가 된 목표가 DB금융 그리고 현대차 증권에서 33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21만 3천 원대가 종가였는데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자, 이렇게 현대차에 대해서 복습을 해봤고요. 관세에 대한 부담감 덜어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 이후에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25% 관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이미 이거는 주가의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이 될 것이고 25%보다 낮으면 시장 우려감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더 좋다라는 관점을 제시했고요. 그 이후에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은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고요. 4월 초에 이제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의 모델 공유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점, 여기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소재, 공동구매 및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 전개, 또 토요타와 공동 소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여기서도 또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매도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피해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선입니다. 대신증권에서 또 과거 사례를 분석하면서 이번에도 피해갈 수 있다라고 본 건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 재개 시에 외국인 수급 개선으로 펀디멘털 대비 저평가된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자동차 업종을 그리고 분석해 줬는데 12개월 선행 PER 그리고 12개월 선행 PBR을 비교해 보니 코스피 대비 50%가량 낮더라라는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과거 공매도 재개 시기를 봤더니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21년을 제외하고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정말 많이 빠졌고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은 돌아올 여지가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자, 이렇게 공매도 관련해서 봤고요. 일정을 보면 또 주가가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일정도 보겠습니다. 기아와 현대모비스는 자사주 매입 일정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는데 기아는 3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현대모비스는 5월 13일까지 또 오는 4월 9일에는 기아의 CEO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럽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된다는 점 보시면서 업데이트되는 이슈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품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섹터를 볼 때 부품사 쪽으로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밸류체인을 봐야 한다.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미국에 동반 진출하는 부품사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SL, 성우하이텍, 화신 등이 앞으로 부각될 전망이라고 봤습니다. 어제 실제로 화신이 11%대 강세를 기록했죠. 그리고 아래는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해서 보자고 했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판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번에 현대차의 HMGMA 이 새로운 공장이 가동될 시에 현대모비스도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만 간단하게 짚고 다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앞서서 댓글을 좀 보니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놓친 것 아닌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따라서 SL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 간의 공동 생산차종 발표에 따른 구조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점, 또 미국의 현지 발생 매출 비중이 30% 수준으로 꽤 높다는 점, 현대차 그룹형 최대 헤드램프 공급 업체로서 부각을 받고 있다는 점, 또 제너럴모터스의 이 픽업 트럭 생산량이 증가할 시에는 양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다울투자증권에서는 SL을 최선호 부품주라고 봤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최근 SL도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 고점은 4만 500원 선으로 4만 원을 뚫어냈는데 5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화신,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신 화신 같은 경우에도 하나증권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에서 분석을 했는데 현대차의 중소형 EV 차종 공급 시작을 통해 구조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 또 미국의 조지아 공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이 될 것이라는 점, 지난해부터 그 기대감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이후에는 연간 1,000억 원 수준의 매출이 기대된다는 점 보면서 1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관세 부담과 공매도 재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이 자동차 섹터와 자동차 부품주들이라면 우리가 아직은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남은 것일지 자동차 관련해서 저희와 함께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세, 공매도 이 이슈를 염두에 두면서 포트 전략을 짜려니 기업에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방향 설정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할게요. 자, IS 김태성 본부장님,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성웅 이사님, 관세와 공매도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트럼프의 관세 유연함을 좀 확인한 시장은 그에 환호하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전략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시장을 고려할 때 그 관세라든지 아니면 공매도 같은 경우가 각 주가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관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협상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는 게 컨센이었어요. 그런데 4월 2일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을 상호 관세를 진행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글로벌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하니까 멘트가 강하게 나왔죠. 관세는 없다라는 식으로 멘트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협상에 대한 여지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미국 입장에서도 컨센을 넘어서는 관세를 단행을 했을 때는 지금 뭐 통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야기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센 이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미국 시장은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걸 반영을 했고요. 되려 시장이 하락보다는 반등의 무게를 둘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그다음에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은 시장 일각에서 뭐 조선 업종, 로봇 업종 이런 쪽으로 공매도를 단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 또한 컨센이죠. 네. 그러면 되려 그 롱숏이라는 개념을 대입을 해봤을 때 시장에서 합리적인 종목,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매력이 있는 쪽 같은 경우는 되려 롱에 대한 부분이 강화될 수 있어요. 즉 유동성의 확대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신흥국단에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와중에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인 배제가 있었는데 이게 긍정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점은 시장에 어떤 점이 반영되었나, 지금의 지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관세 부분과 공매도 부분 모두 시장에 긍정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는 포인트 잡아주셨어요. 이미 시장이 받아들이고 예측하고 있는 컨센에서 어느 정도의 방향을 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봤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나니 조금 힘이 나는데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현금 비중 계속 좀 늘려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현금 비중이요? 네. 일단은 저는 현금 비중을 그렇게까지 지금 확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투자의 비중을 조금은 더 높여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 비중이요. 네. 투자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게 낫지 않을까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근데 사실 현대차가 만약 미국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생각보다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는구나. 뭐 이제 특히나 관세라고 하는 것이 협상의 카드로 적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많이들 느꼈을 겁니다. 아, 관세를 계속 압박을 하니까 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자동차 공장뿐만 아니라 제철소까지 건립을 해주네? 이런 것을 보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환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현대차처럼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관세라고 하는 부분이 이 마음 한구석에 좀 무거운 돌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쪽부터 저는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잘 풀렸다 그래서 다른 쪽도 무조건 잘 풀린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선침의 관점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시는 것보단 우선 해결이 된 쪽부터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일단 간밤에 나온 뉴스 중에 두 가지의 섹터를 이야기를 했죠.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가 일정 부분 조금 여유롭게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우리나라 증시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다른 업종과 다른 섹터, 다른 기업들을 좀 보시기보단 반도체와 자동차를 좀 같이 보시는 게 지금은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관세 돌파구는 미국에 투자하겠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우리도 미국의 이제 수출 생산량이 꽤 많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라는 건데요. 김태성 본부장님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 그럼 어떤 종목으로 대응할까요? 현대차 기아일까요? 아니면 이제 막 SL이나 코리아 FT, 화신 이런 종목들도 시청자분들 같이 막 논의하고 계시는데 그런 쪽이 나을까요? 일단 만약 포트에 대형주가 많다면 당연히 자동차 부품사를 보는 게 맞죠. 일단 서현이아가 조금 리스트에서 빠져 있어요. 오히려 이제 SL이라든지 화신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포트에 나는 SK하이닉스도 있어요, 삼성전자도 있어요, 알테오젠도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SL을 저는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SL이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같은 알고리즘으로 화신까지 따라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만약 반도체 쪽에서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요새 뭐 기판이나 뭐 소캠 관련주가 좋아서 저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라고 하신 분들은 오히려 자동차 쪽을 보실 때 현대모비스, HL 만도 이렇게 이제 대형주를 보시자. 대신 현대차, 기아는 일단은 저는 논외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도 좋지만 현대차를 투자를 하실 거라면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이 수익 변동성이 조금 더 큰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사실 자동차 관련주들은 반도체 소부장주들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시는 기업을 이제 투자를 하실 건데 각각의 시청자분들의 포트에 맞게, 현재 포트에 맞게 이제 추가적으로 뿌려 가시는 종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100만 대까지 생산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판매되는 차량의 60% 정도는 이제 관세를 좀 면제받는다라는 추정 통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와 또 미국 내 진출해 있는 부품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었고요. 포트 구성에 따라서 종목 선택지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김태성 본부장님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성호 의사님은 종목을 어떻게 압축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완성차 같은 경우가 대수를 더 만든다라고 해서 부품사 같은 경우에 마진을 더 쳐주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품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벤트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해주는 게 낫고, 상대적으로 좀 구조가 다른 게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SL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의 일반적인 사업에서 더해진 게 로봇 신사업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신사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만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겠죠. 다만 나머지 우리가 선호해오는 조지아에 대응 가능한 부품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와 같은 관세 이벤트, 그다음에 조지아 공장 가동,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되려 매도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뭐냐면 완성차 플레이는 지금 가능해요. 왜냐하면 현대차 기준으로 PBR이 0.5배에서 6배 수준이에요.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입니다.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우려되었던 관세 부분의 제거, 그다음에 완성차 단에서 지행과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증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와 함께 다시금 재개될 수 있는 밸류업 이런 부분을 더해보면 수급에 대한 부분의 유입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 완성차의 선호를 두고,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작은 종목들은 이번에 반등을 두고는 차익 실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요, 이성호 이사님, 현대제철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현대차 그룹에 이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라는 기대, 혹은 루이지애나 제철소 이야기, 플러스 이제 중국에서 철강 감산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더해지고 있는데, 이런 쪽 현대제철 이 철강주도 낙폭 과대 측면에서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 공급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제기가 될 땐 수요로 전가가 되지 않으면 단순히 PBR 밴드 상단 정도로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은 있지만 이게 그 이상으로 상승하고 막 수요를 야기해서 올라가는 정도는 좀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급에 대한 이슈로 주가는 한 20% 정도 반등 정도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네, 현대제철 쪽까지도 같이 더불어서 좀 저희 철강 함께 언급을 해봤고요. 지금 섹터 내에서 고민 많은 섹터 골라봐라라고 한다면 바이오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의 고민도 꽤 클 것 같아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알테오젠은 알테오젠대로 조금 시세적으로 그쵸. 고민이 되고요. 네. HLB는 하한가 갔다가 또 급등 나왔다가 이런 변동, 한올바이오파마, 신테카바이오, 어젠 또 시간외에선 에클론이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네. 관리 종목 지정 뉴스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바이오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나눠주시죠. 사실 HLB는 아마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참 이해가 안 가는 패턴이라고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보통 하한가에 직면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주에 시장이 열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밀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전 하락분의 거의 절반을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HLB를 이걸 덜어내야 되나? 고민했던 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HLB는 보지 말아야겠다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되면 HLB가 확실하게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있는 것인가? 기대감을 안고 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좀 처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급 쪽으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으나 그래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요소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작년에 좀 일이 터졌을 때는 항서제약 쪽에서의 문제도 있었고 HLB 자체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HLB의 자체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고 또 이제 항서제약 쪽에서 문제가 됐었던 CMC 공정에서도 지난 1년 전에는 10가지의 문제, 하지만 지금은 이제 3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일정 부분 100% 완벽하게 개선은 되지 못했지만 개선의 여지, 개선의 노력은 좀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HLB는 신규 매수는 지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보유자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보면서 결국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이후에 만약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분에 어떻게 보면 3분의 2 이상을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수급 쪽으로 더 강하게 매수세가 붙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보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길게 가는 과정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변동성은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한번 넘어갔다가 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리고 학회를 앞두고 또 일정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 물량도 저는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길게 봤었을 때 알테오젠이 지금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을 해봤었을 때 현재 시가총액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못 사셨던 분들에게는 알테오젠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어제 셀트리온 쪽에서도 좋은 뉴스가 좀 나오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를 더 공격적으로 보기보단 아무래도 반도체 혹은 자동차, 그러니까 뉴스 플레이가 좀 나오는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초록이라고 하는 어떤 이벤트 일정을 앞두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단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전략을 좀 구성할 때고,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주 후반부에 저는 주 후반부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센티멘탈 쪽으로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때서부터는 다시 담아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좀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쪽에 또 관세 이슈에서 살짝 우려가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 요소와 맞물려 집중이 되면서 반도체 쪽이 HLB 뉴스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변동을 자아내긴 했습니다. 말씀 주신 전략 참고하겠고요. 이성우 이사님께서는 알테오젠 이제 1월부터도 계속적으로 긍정의 시각을 주셨던 바가 있었는데요. 40만 원 넘어갈 때 지난주 장 막판에 급등 나올 때만 해도 와 이제 진짜 시장이 말하는 대로 막 70 가나보다 막 이랬는데 이내 또 37만 원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 홀딩 의견 유지하십니까? 네, 홀딩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주가에 대한 변화를 계속 제약바이오 쪽은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좋은 종목이기는 해요. 그런데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단가가 박스권 상단, 신고가 이런 영역에서 추가하고 추격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박스권에 대한 부분, 여기에서 주가가 하단으로 도래했을 때, 변동성이 줄었을 때, 그럴 때 가깝게 좀 이벤트를 앞두거나 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두고요. 그 부분은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에도 함께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뭐냐면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다르게 흘러가요. 지금 신고가 같은 경우 발생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건 무작정이게 긍정으로 계속 나아가지는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박스권 형태를 두고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는 쪽으로, 그다음에 이벤트가 있는 쪽으로 종목을 찾아서 접근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어제 저희 방송에서 또 엄민용 연구원 나와서 목표가 73만 원, 하반기 모멘텀 시작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다고 하는데 알테오젠 지속적으로 체크하겠고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시각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각각 두 분이 골라주시는 섹터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성웅 이사님이 2차 전지 섹터를 이제 주셨네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지금 어떤 포인트 잡고 계신 거예요? 섹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크할 게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다른 셀사라든지 소재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자금 조달 부분이 가능한 걸 열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작정 낙폭과대로 인해서 2차 전지, 셀, 소재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기보다 지수가 오르면 키 맞추기가 나타날 수 있죠.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을 열고 좀 무리하지 말고
지금 상황들을 살펴봐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전지 섹터 종목 한다면 저희가 테슬라 떠올리는데 테슬라가 밤사이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용은 중국의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여쭤보긴 할 텐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현대차가 8%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백주로 인해서 VI 발동이 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오늘 장중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가 일단 프리마켓에서 동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자율주행 쪽에 이슈가 살짝 붙었는데 뭐 자율주행으로는 저희 국내에서 요즘엔 테마 이상으로 잘 안 가잖아요. 이성우 기자님, 그러면 현대 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연결을 하자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가 같은 경우가 워낙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기도 하고 자율주행은 연초에 부각이 되다가 그 공백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접근에 대한 플레이를 열어둬요. 다만 이게 상용화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당장 올해 이 부분이 레벨이 풀로 차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이 아직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매매에 대한 플레이는 열어둘 수 있는데 이걸 사서 무작정 들고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슈들 하나씩 살펴가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저 이 대체거래소 좀 네. 어렵고 막 700주, 400주 이런 걸로 급등 나오고 이래가지고 투자자들 오히려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본격적인 개장이 우리가 9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8시에 개장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프리마켓에서 지금은 거래가 없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래량이 좀 늘어날 때는 이제 8시에 움직이는 것도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대체거래소 때문에 올라가던 주가가 내려가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를 두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선 대체거래소 쪽으로 벌써 자동차 쪽에 지금 거래가 붙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 그래도 장 초반 그러니까 9시부터 최소 10시 아니면 11시까지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자동차 쪽 보유하고 계신 분들과 지금 없으신 분들에 대한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릴 겁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언제 팔까에 대한 행복한 고민, 없으신 분들은 어제부터 계속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라도 지금 쫓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앞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 그리고 이사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좀 종합을 하셔서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 대체거래소 관련해서 고민들이 좀 많으신지 유튜브 채팅창에 글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3월 말부터 해서는 종목이 350개가 아니라 800개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좀 더 많은 이제 변동이나 수급적 요인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거고요. 기관에서도 이쪽 시장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게 된다면 그 또한 또 변동이 커질 여지는 있겠죠. 다만 긍정의 요소도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본장의 힌트 차원으로 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성우 이사님, 오늘의 종목은 솔브레인이네요. 네네. 지금 이 시점에 솔브레인은 어떤 모멘텀입니까? 우리가 그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낸드 이런 쪽은 단가를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기존에 감산을 하던 고객사들 같은 경우가 감산에 대한 부분을 중단하고 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구조 속에서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는 초입에는 가동률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소재 부품사들을 봐야 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여태 타이밍을 재고 있었죠. 작년 감산 단행하고 과연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런데 HBM 단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초입 단계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소재 부품사들을 봐야 하는 시기예요. 지금은 꼭 봐야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그 소재 부품사 중에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가동률이 이제는 올라오는 구조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밸류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가동률이 원래 수준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에 상승 여력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는 24만 원 수준을 1차적으로 제시를 해요. 그런데 이게 가동률이 원래 수준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면 뭐 현재 주가에서 한 50% 정도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18만 원 추세가 뭐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가격을 대입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솔브레인 가동률이 증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을 때 지금 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고 목표가 24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도 반도체 쪽이에요. 장비로 말씀을 주시네요. 네. 코세스 왜 좋아요? 사실 뭐 PSK, HPSP, 주성 엔지니어링 뭐 많이 이런 말씀 건 제가 주셨죠. 많이 말씀드렸고 네. 사실 제가 아니더라도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 IT 안에서 이제 그동안 소외받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쪽은 또 어디 있을까라고 이제 계속을 찾다 보니 이제 코세스라고 하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솔더블 어태치라고 하는 어떤 장비 쪽에 그러니까 레이저 커팅 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디램 레거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낸드 플래시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또 파운드리에 대한 공장 가동률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솔더블 접착 장비라든지 레이저 절단 장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향뿐만 아니라 중화권 증시로서 이제 수주도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만약 반도체 IT 내에서 중대형주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코세스를 한번 보시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가격에서 7,5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12,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이제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12,000원권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 해서 네. 코세스 잡아주셨어요. 솔브레인과 코세스 오늘 두 분의 종목들은 다 반도체 쪽에 집중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전략을 나눠봤는데 ASR 종목들도 꽤 많이 있어요. 살짝만 보고 갈게요. 이성호 기자님, SNS텍 궁금하고요. 김태성 본부장께는 잠시 후에 DB하이텍 여쭤보겠습니다. 왜냐면 어제 시청자분이 DB하이텍도 괜찮지 않나요? 이런 글을 올려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SNS텍 이성호 기자님 보유할까요? 지금은 보유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만약에 반도체가 좋아서 주가가 추가로 뭐 여기에서 한 10% 정도 더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매도해주는 전략, 선택과 집중 쪽, 상대적으로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뭐 전공정 소재 부품, 그다음에 HBM 관련된 부분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는 장비주 이런 쪽을 찾아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여기에서 한 10% 정도 더 올라가면 그때는 차익 실현하고 선택과 집중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과 집중 얘기 주셨고요. 반도체 진영에서 전체적으로 업황 좋아진다면 DB하이텍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인데 이미 DB하이텍은 1월 초에 말씀 주셨고 상승률이 45%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괜찮고 없으셨던 분들도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당시에 이제 공략할 때 이제 중요하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장 가동률이었거든요. 작년 이맘때 그리고 이제 재작년 이맘때 DB하이텍의 공장 가동률이 65에서 7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이제 공장 가동률 90%라고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주주환원 정책은 이제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현재 구간도 신규 매수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하니까 문득 파미세 생각나는데 네. 어제 300억 신규 시설 투자했잖아요. 네. CCL 쪽, 이제 전자 소재 쪽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두산 CCL, 파미셀 이 고리에서 파미셀도 투자 가능하다 보세요? 연결고리가 제일 약하지 않을까요? 네, 30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작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수의 지금 거론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그 금액 비중은 그렇게까지 큰 투자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지금은 좋은 뉴스가 좋은 쪽으로 계속 해석이 되다 보니 네. 뭐 강한 모습을 좀 연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쫓아갈 뉴스는 저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오히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조금은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대체거래소 얘기가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너무 뜨겁게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고 불편을 좀 호소하고 계시긴 한데 지켜보죠. 일단 시행이 됐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불편하다라는 것엔 저도 무척 공감하고 있긴 합니다. 자,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호 이사님, ISS 김태성 본부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